박성규 회장님이 전국 기안동포 청년협회 회장이 된 게 언제죠? 저희가 17년도 2017년도 9월 10일 날. 9월 10일 날? 예. 그러면 지금 뭐야? 한 5년? 그렇죠. 금년이 저희가 7기, 6기 회장 했고 7기 연임해서 7기 연임. 예, 금년 9월 10일이면 이제 7기 만기예요. 올해 2024년? 예, 예. 예. 그러면 9월 달에? 예. 그러면 그때 또 선거? 9월 전으로 9월 일찍 선거를 할 거예요. 예. 9월 전으로 예. 선거를. 예. 9월 전으로 할 거예요. 일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임기가 2년씩 하고 있나요? 3년요. 3년? 예. 그러면은 6기가 돼서 예. 그럼 6년째가 되는 거네요. 예. 올해가. 예. 시간 빨라요. 예. 주로 기안동포 총연합회는 지금 한국 국적으로 회복하거나 예. 귀화하신 분들이 많이 회원으로 계신 거잖아요. 귀화하게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뭐 이런 분들이 특별히 좀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해줘야 된다. 정책적으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적자들에 대해서 이제 정책이라는 게, 나라 정책이라는 게 이제 어떤 면이 가한가하게 되면 우리 동포 1세 어르신네가 이제 중국에서 도시에서 살다가 한국에 왔으니까 자녀들은 이제 중국에서 중국 학교를 다닌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조선 학교를 네. 안 다니고. 네. 그러니까 부모 모시고서는 한국에서 거주하고 살아야 되는데, 네. 한국어가 안 통하고 한국 문화 이제 못 따라가니까 국적을 시험 치든지 뭐 하게 되면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국적으로 기여를 그렇죠. 하고 싶어도. 네. 예. 그러니까는 자식들은 이제 국적도 취득 못하고 부모하고서는 예? 모시고는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있지도 못하고 또 기한 되면 또 가야 되고 중국 갔다가서는 또 급시 또 뭐 부모가 또 여기 있는데 또 중국 가 있어도 그것도 불안하고 연세 있고 한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제일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예. 부모가 한국 국적자가 됐으면은 예. 그 가족이 뭉치도록 나이 드신 분들 예. 그런 게 있으면은 그 자녀들이 좀 더 수월하게 한국 그렇죠. 국적을 취득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죠. 뭐 기화 제도를 예. 편리하게 예, 하다. 예. 그래서 한 가족이 1세의 자녀니까는 가족을 묶어줘야 가족이 묶여서 화목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한국 국적으로 기화를 요구하는 그 2세들이랄까? 3세들이 예. 많아요? 많죠. 많은데 많죠. 그게 좀 너무 까다롭고 어려우니까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어떤 지금 귀화 시험 문제를 갖다가 내국인 분들한테 내놓고서는 그 문제 풀이하라 해도 그거 어렵다.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안타깝죠. 그래도 그 기준을 완전히 허물고선 저기 하기는 어려우니까 한국어를 잘 못하고 이런 분들을 위한 뭐 여기서 좀 교육을 더 좀 지원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안 되나? 좀 그 지원을 해도 한 3, 4개월 집중적으로 그게 3, 4개월을 교육 받는다 해도 쉽게 말해서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유치원부터 이제 배우다시피 하는데 그게 따라가겠는가. 언어를 아예 모르는데 언어가 가장 그렇죠. 장애점이 된다. 예. 그래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면이 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제 동포 2세라 하게 되면 2세, 3세라면 그게 다 정말 혈률이 이제 옛날에 1세가 다 여기 있던 분들인데 이 가족들을 묶여줘야 이 가족이 편안하게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고 예, 그렇지 않나요? 네.
그리고서는 만 원씩 그런 식으로 해갖고 묶어주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정부에도 부담을 덜어주는 거예요. 자식 있는 사람들은 국적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해주게 되면 뭐 기초연금이고 그런 것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 정부에서는 기실은 그게 정부 부담을 덜어주는 거예요. 국적을 신청해주고 하면. 그전에는 여기에 한국 기화, 그러니까 국적 희복을 하고 그러면은 그 자녀들은 쉽게 기화를 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안 돼요. 그거 다 시험 봐야 되잖아요. 저기 기화 시험 봐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한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화 시험, 또 기화 시험 제도가 그렇고.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인 게 있잖아요, 또. 그것도 뭘 알아야, 뭘 알아야, 받침을 알아야지 뭐 그걸 하죠. 받침을.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컴퓨터로 해갖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온라인 수업하니까. 그렇죠. 그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이제 저희 개인 생각이지만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5년이면 5년, 네. 예? 5년을 이 사람은 열심히 거주하고, 네. 예? 정말 열심히 살았어. 범죄 경력서를 딱 띄게 되면, 예? 정말 아무 사고 없이, 예? 열심히 살고, 아무 그것도 없어. 착실하게 살았어, 이 사람은. 예? 나라에 세금 하면 세금도 잘 냈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점수에 탁탁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 바로 오자마자 한국 국적을 주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한국에서 뭐 3년이고 5년이고 착실하게 그렇죠. 생활한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근거를 해서 국적을 좀 그렇죠. 부여를 예, 그런 걸 좀 완화해갖고, 예. 그래도 많이 수월하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죠. 예. 그냥 오자마자 뭐 바로 주자 이거.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한국 국적을 5년, 3년, 5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착실히 생활했는데도 이 기화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10년이 있어도 기화 시험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예. 좀. 예, 부분이 이제 안타깝죠. 국내 부모들을 모시고 저기 하는데 수월한 부분이 있겠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동포들이 뭐 대림동도 그렇고 이렇게 집중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질 내용은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대림동에 지금 놓고 보게 되면 아직도 관심이라는 게 이게 상권인데 상권이 이게 그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상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대림동에서? 예. 빠져나가고 이제 코로나가 한 개 원인이라 하지만은 지금 집세는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소득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비례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런 시장 논리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예. 이게 정책적으로 뭐 여기 대림동 상권을 밑받침해 줄 수 있는 뭐 요구사항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전에도 이제 우리가 구청하고도 서로 좀 이야기하고 했댔는데 이제 대림동이라면 대림동이고 이제 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이제 중국에서 살다 오다 나니까 중국 시장에 우선권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언어가 통하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정부에서도 리용해갖고 동포들을 하여금 우리가 민간적으로 두 나라의 교량 역할을 하면서 민간 경제 발전으로 해서 우리 대림동도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이쪽 예. 지역의 특화해서 이런 거를 예. 좀 뭐 인정해달라. 그렇죠. 그러고서는 이제 정말 자발적으로 상인들이 그렇죠.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예. 그리고서는 이제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도 중국에 못 가본 분들은 예, 많잖아요. 대림동에 오게 되면 야 이게 여기는 정말 완전히 중국이네.
이게 중국을 문화를 뭐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이래 갖고서는 경제 창출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그게 과거에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 때도 대림동을 그때는 뭐 중국 동포 특화지역 뭐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웠다가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이쪽 지역민들의 좀 반대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중국화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거부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에 보면은 중국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생각에는 우리 본지역 내국인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안 해요. 대림동 이쪽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최소한들 이제 우리 동포 상인들이 더 많이 차지하잖아요. 동포 상인들이 존재하니까는 그 주인들도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임대료도 받기도 그렇죠. 하고 또 집도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니까. 그렇죠. 대림동의 집세 우리 동포들이 싹 빠져나가 봐요. 집세 가격이 어떻게 하락하겠는가. 그러니까 지역민들의 한국인 지역민들의 반대는 그렇게 없다. 저는 반대한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여기에 지역과 상관없는 외부의 사람들이 그렇죠.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 그렇죠. 그 영향을 받는다. 그 영향을 받지. 만약에 대림동에 우리 동포 상인들이 다 떠나가 봐요, 여기에. 150만 원짜리가 50만 원 될 거예요. 집세가. 회장님은 대림동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역민하고 여기는 동포들 간에 뭔가 좀 함께 하기 위한 서로 화합하고 나가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보니까 또 여기 주민자치위도 활동하시죠? 주민자치위 4년을 했고 지금은 그 문화참여단의 구청에 이제 공동회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으면 지금 저희가 뭐 우리 청소년과도 그렇고 이제 그에서 자꾸 방범되고 뭐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는 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도 저희가 그런 말을 많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최저한들 주민자치위원이라면 한 달에 한 번은 동네 못 돌아봐도 3개월에 한 번은 최소한들 동네 어떻는가 돌아보고 돌다가 어느 골목에는 왜 냄새가 이래 나냐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안을 해서 올리고 우리 동네 방박 골목마다 무슨 일이 있는가 뭐가 변화되어야 되는가 환경위생하면 위생이 그냥 뭐 위생이 더럽다 말로만 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그런 방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런 걸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전국 기안동포 총연합회는 일단은 거의 뭐 2003년도 3년도서부터 어쨌든 국적 회복한 동포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어떻게 보면 오래된 단체 중에 하나인데 우리 회장님이 지금 6년 가까이 이끌어 오시면서 좀 나아졌어요? 아니면은 좀 어떻게 저희 귀안동포는 저희 귀안동포 내부는 나아졌어요. 원래는 우리 어르신네도 막 다 쪽이 나갖고 그래 됐던 거 아니에요. 전국에 지금 경로당이 모두 해서 15개가 돼요. 15개 경로당? 지금 동포 경로당이 저희가 알고 있는 데는 15개의 이제 김영희 회장은 이제 단독으로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귀안동포라면 다 같이 이제 소통하고 있고, 지금 나머지는 다 같이 우리 한누타리에 다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경로당은 이제 그 대한노인회 소관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귀안동포 총연합회 각 동포 1세 지회로 각 지회별로 지회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15개? 16개? 15개. 15개. 지역이 어디 있어요? 수원. 수원. 안산. 성남.
금천, 네. 구, 서울 예, 금천, 구로, 구로, 영등포, 그리고 저 일산, 일산 시흥. 시흥 쪽. 예. 근데 시흥하고 여기 저 금천은 거기 지금 구립으로 안 돼 있죠. 다 이게 구립으로 운영되는. 예, 다른 데는 다 구립으로 운영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이 그 경로당이 어떻게 보면 주축이 돼서 그렇죠. 이 연합회를 만들고 그게 예. 지금은 올해부터 이제 젊은 30, 40대 끌어들여서 예. 저변 확대를 시키는 그렇죠. 그런 전화기를 예. 갖고 있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